안녕하세요. 저는 우유TV의 한쌤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제가 단독으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병원에 임파부종 수술로 굉장히 유명하신 성형외과의 홍준표 교수님을 모시고 새롭게 우리가 지금 개척하는 치매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 정말 치매를 수술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홍준표 교수님께서는 유방암 수술을 하거나 부인암 수술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팔, 다리의 부종을 수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임파관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 방법들을 개척을 하셨고, 현재 이런 수술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시고 또 그런 치료의 결과를 입증해 오는데 아주 중추적 역할을 해오시고 세계적으로 이제 리더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홍준표 교수님께서 또 이 뇌에서의 그런 임파관의 흐름을 또 개척을 하시고 이것을 수술적으로 우리가 개입을 했을 때 치매도 어쩌면 극복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일부 치매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적극적인 임상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실현 가능한지,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그 컨셉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인터뷰 형식으로 제가 홍준표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 림파틱스 수술이 치매 치료와 관련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간단히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치매라 하면은 지금 사실은 왜 치매가 이루어지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치매에 관련된 여러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지표가 있는데, 치매 환자들은 이런 그 찌꺼기들이 뇌에 많이 쌓여서 이제 치매가 생긴다고 했는데, 저희가 고안하는 수술 방법은 그러면 이 찌꺼기가 배출되는 경로가 뭐냐, 그 경로가 바로 임파관이라는 데를 통해서 배출이 되면, 찌꺼기가 배출되는 경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영향을 크게 해준다면은 배출이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임파관의 배출 역량을 높이는 그런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컨셉을 들으면 굉장히 뭔가 아이디어해 보이는데 이게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런 개념이 생겨나고 이게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이 수술의 시작은 이제 중국에서 우연히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한 3년 정도 전에, 그 당시에는 이제 수술이 상당히 좀 아주 러프하게 거칠게 이루어진 반면에 저희는 그 수술을 많이 변형시켜서 그 임파관과 정맥이 문합되는 정확한 미세 수술 방법을 도입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수술을 설계하고 저희가 1년 반 정도서부터 이 수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뇌에도 이제 이런 림파틱스, 관들, 림프계가 존재한다는 개념이 이게 왜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았고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이제 의대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뇌는 면역학적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건 뭐냐, 임파관이 아무래도 면역계통의 일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암이 퍼지는 게 임파관으로 퍼지잖아요. 이제 면역 기능 때문에. 그렇다시피 이제 뇌는 그런 임파관이 없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한 12년 전에 처음으로 임파관이 실제로 뇌에도 존재하고 뇌 안에서는 여러 세포가 작용하여 그 뇌막에 있는 임파관으로 그 찌꺼기를 보내는 그러한 그 시스템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뇌의 임파관의 역할이 뭐냐라는 그 여러 이제 가설들과 그 다음에 해부학적 증명이 이제 되었고, 결국은 뇌 임파관과 임파 시스템은 뇌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게 정립이 됐습니다. 우리 몸의 다른 장기와 조직에 임파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착안해서 그럼 임파관의 배출을 좋게 하면은 찌꺼기가 덜 쌓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연구한 결과 치매 환자들은 그 임파가 내려오는 목 주변에 임파계가 상당히 퇴화되어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 논문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저희의 그 접근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는 그런 이제 논문을 통해서 저희 가설이 옳게 설계가 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치매도 여러 가지 타입이 좀 있을 것 같고, 제일 많이 알려진 거는 이제 알츠하이머라고 알려진 그런 치매 타입일 것 같은데, 그 치매 타입별로 이게 또 림파틱 수술이 가능한 게 있고 안 가능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포괄적인 인지장애라고 했을 때 모든 인지장애는 임파관이 기여를 한다, 임파관의 기능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술이 왜 현재 알츠하이머에만 하느냐, 모든 혁신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를 증명해 나가는 단계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임상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고 과연 알츠하이머에서의 인지 기능이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찌꺼기 배출되는 양이 좋아진다든지 뇌파의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가설이 입증된다면 물론 파킨슨이라든지 아니면 외상후 인지장애, 심지어 스트레스 증후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먼저 한 가지에서 분명히 그 가설을 통계적으로 증명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수술을 진짜로 어떻게 하는지도 저는 같은 성형외과 의사인데도 제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수술이 진짜로 우리가 흔히 하는 사지에 있는 임파부종 수술과 같은 개념인 건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지에 있는 임파부종은 주로 이제 암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임파절을 떼내면 어디가 막혔는지 정확하게 판별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히지 않은 임파관이나 임파절을 찾아서 우리가 거기다가 정맥을 연결해서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결국은 물이 빠지게 하는 그런 수술이 임파부종 수술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막힌 개념이 아니라 퇴행의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퇴행되지 않은 임파관이나 임파절을 찾은 후 거기에다가 우리가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배출되는 경로가 더 증가되게 하는 그런 수술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지의 임파부종보다는 사전 검사가 더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기능을 하는 임파절이나 임파관을 찾아야 되고 미리 디자인을 해서 우리가 수술 중에 이어질 수 있게 사전 검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뇌에서 이제 흐르는 임파관이 이제 목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이 목에서 만나는 임파절을 정확하게 찾아서 있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뇌에서 배출하는 경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파절이나 임파관이 최대한 많이 배출되는 경로를 사전에 검사해서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위험한 수술은 아닐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치매라는 질환 자체가 한번 진단받으면 평균 수명이 한 6년에서 8년입니다. 그리고 그 치매 받은 진단 이후로 호전이 되는 양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치매 초기에서 쓸 수 있는 약도 보면은 치매의 진행을 막아주는 게 목표입니다. 이걸 좋아지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수술도 저희가 처음에는 그 가설을 수술을 하면은 찌꺼기가 이제 덜 쌓이니까 이미 변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치매의 진행을 좀 우리가 서서히 할 수 있겠다라는 가설로 시작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결과를 열어보니 인지도가 일부 개선되는 사람, 행동도 개선되는 사람, 청각도 개선되는 사람 여러 방면의 뇌의 기능 면에서 기능이 오히려 돌아오는 경향이 있는 환자들도 보게 되었고 확실한 거는 우리가 진행이 더뎌진다는 거는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치매가 워낙 복잡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 수술 자체만으로 뭔가 단독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치료한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능이 퇴행되는 속도는 좀 줄이고 일부 뇌에서는 기능이 좀 회복되는 걸 기대를 하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기능을 하는 임파관을 찾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임파관을 찾으면 그 임파관을 끊어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임파관 흐르는 그 중간에 사이드에 측면에 우리가 작은 구멍을 내서 우리가 정맥을 연결하여 기존에 흐르던 거는 흐르게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새로운 배수로 같은 걸 만들어서 흐르는 게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설사 이은 게 막힌다 하더라도 기존의 흐름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뇌 임파의 흐름 차원에서 보면은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능적으로 우리가 뭘 자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오히려 배수로를 통한 기존의 기능을 증가시키는 그런 수술법으로 생각되어서 기능 차원에서는 거의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술 면에서는 흉터 조금 한 3cm 생기는 거 말고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수술 후에 이제 마사지나 재활 같은 거를 병행해서 환자의 관리를 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술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치매 있는 분들은 수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선망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선망이 생기지 않게 마취도 특수한 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수술도 될 수 있으면 수술 자체 시간은 90분 아무리 많이 해도 2시간이 넘지 않게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한 임상 중에서는 첫 환자, 그 환자 빼고는 전원이 다 선망이 없었습니다. 임상 연구가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됐고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랑 같이 팀워크를 하는 중국에서도 같이 공동 출판을 해서 로직이나 이걸 왜 하는 거에 대한 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첫 시리즈 환자들을 이제 투고를 했고 곧 논문으로 출판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저희가 이제 전 세계 처음으로 만든 프로토콜을 스탠포드하고 예일, 메소디스트에 우리가 그 전수를 하였고 거기서도 이제 막 IRB를 통과해서 임상 실험을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나온 이 첫 프로토콜, 아산병원 성형외과에서 나온 이 첫 프로토콜이 이런 스탠포드나 아니면 예일에서 받아들여서 한다는 거는 그만큼 근거가 있고 그만큼 논리가 되는 수술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받아들인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앞으로도 계속 이런 선구적인 자세로 어떻게든 우리가 치매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방법을 계속 찾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님이 치매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저에게는 상당히 좀 퍼스널한 거예요. 성형외과 의사로서 치매를 한다는 게 상당히 좀 동떨어진 얘기잖아요. 하지만 치매가 임파 그런 그 순환계랑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진단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론적 근거와 수술의 실행 이런 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초반 결과가 고무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또 이러한 방법들을 세계 여러 대학들이 받아들이고 자기네들도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너무 자랑스러운 과정이고 우리가 리드를 한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또 이제 기존에 너무 극복을 하기 어려웠던 질환이었기 때문에 과연 정말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 두 가지 시선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진 또는 환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른 의료진과 환자분들께 메시지를 한번 더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임파부종 수술 처음 했을 때 2005년도였어요. 그때는 임파부종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거 왜 하냐? 말도 안 된다. 저희가 수술하면서 근거를 마련하고 논문을 하고 이제는 1년에 500케이스 넘게 합니다. 그랬듯이 모든 새로운 수술법은 아마 유방 재건도 마찬가지일 거고 늘 어떤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풀어나가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 과정에서 적어도 과학적 기반과 근거가 명확하다면 그리고 전임상 동물실험 등에서 그런 게 입증이 된다면 저는 이 도전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파부종이 20년 걸쳐서 지금 발전했듯이 이 치매 또한 앞으로 수년 뒤에 상당한 발전을 이룩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고생하는 치매 환자들을 생각하면 이게 호전이 되면 너무 좋은 거고 심지어는 그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악화가 안 되기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삶의 질에 변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자식들도 기억 못하고 정말 대소변도 못 가리고 이런 게 치매 아닙니까? 매일 길 잊어버리고 하지만 우리가 그 단계까지라도 안 가게 한다면 이거 얼마나 혁신적인 삶의 개선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면서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지만 지금 초기 경과를 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저희가 기대했던 것처럼 악화도 천천히 되고 일부에선 심지어는 호전이 되는 그런 양상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거를 계속 도전을 하고 환자분들에게 어쨌든 해결의 실마리를 조금이라도 드리고 여러 의료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신경을 공부하는 그 기초의학자들끼리 힘을 모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초반에 임파부종이 걸었던 길, 초반에 어떤 새로운 수술이 걸었던 길은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어주는 환자와 그 다음에 신뢰가 가는 의료진과 과학적 근거를 가진 수술만이 이러한 새로운 해결의 지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